천정부지로 솟은 서울 집값 때문에 다들 힘드시죠? 어디 괜찮은 기회 없나 항상 찾고 계실 텐데요. 만약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특별한 매물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서울에 있는, 그것도 신축 건물이 감정가의 64%라니. 언뜻 보기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싶죠?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여기 경매정보지에 나온 실제 데이터입니다. 감정가가 11억이 넘는데 최저 입찰가가 7억 2천만 원대예요. 엄청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맨 밑에 있는 저 단어, 노유자 시설. 아, 이거 굉장히 낯설죠? 대체 이게 뭘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가격표가 정말 매력적인 건지 그 가치를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 힐스테이트 25평형이 13억 원이거든요. 근데 이 시니어 캐슬 방 3개짜리가 예상 낙찰가가 7억에서 8억 사이입니다. 와, 가격 차이가 거의 40%나 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가격만 싼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소형 오피스텔하고는 다른 결정적인 장점이 있어요. 바로 서비스 면적, 즉 발코니가 있다는 점이죠. 오피스텔은 이런 공간이 아예 없잖아요. 여기에 세탁기를 놓든 창고로스 등 이 추가 공간이 있다는 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아니 어떻게 이런 구조가 가능하냐 그 비밀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낮은 가격도 놀랍지만 진짜 비밀은 아주 독특한 금융 혜택에 숨어 있거든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80%. 이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 비주택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그 까다로운 DSR 대출 규제를 전혀 적용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낙찰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숫자가 있어요. 바로 취득세인데요. 만약 이걸 주거용으로 신고하고 사면 취득세가 오피스텔처럼 4.6%가 아니라 그냥 일반 주택과 똑같이 1.1%부터 시작합니다. 이것도 정말 큰 혜택이죠. 그러니까 이걸 일종의 하이브리드 세금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실거주 할 거면 주거용으로 신고해서 1.2%의 낮은 세금을 내고 만약에 내가 집이 여러 채라 주택수에 포함되는 게 싫다? 그럼 업무용으로 신고해서 4.6%를 내는 대신 주택수에서 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투자자들한테는 엄청난 유연성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럼 투자 경로가 딱 그려지죠? 1단계, 경매로 싸게 낙찰받는다. 2단계, 최대 80%까지 대출을 활용한다. 그리고 3단계, 여기는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전세나 월세를 놓아서 투자금을 회수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갭 투자가 가능한 아주 명확한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름 때문에 시니어 캐슬? 이거 혹시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이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여기 혹시 어르신들만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요양시설 같은 거 아닌가요?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법 개정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입주자의 나이 제한이 아예 없어요. 그냥 일반 아파트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고 새 놓을 수 있는 완전한 개인 사유 재산인 거죠. 자, 그럼 또 이런 의심이 들죠. 아니, 이렇게 조건이 좋은데 왜 경매 물건이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요? 건물에 무슨 심각한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정말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좀 달라요. 이 말을 한번 보시죠.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주인의 지갑이 무너졌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의 구조적인 하자가 아니라 이걸 소유하고 있던 소수의 그룹이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채무 불이행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물건들이 한꺼번에 나온 거죠. 말 그대로 대규모 박앤세일이 열린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가격부터 금융 혜택 그리고 여러 오해들까지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과연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부동산이 모든 사람한테 맞는 만능 열쇠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특정 그룹에게는 정말 기가 막힌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적은 초기 자본으로 서울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34공세대, 아니면 대출 규제를 피해서 투자할 곳을 찾는 다주택자분들, 또 집 규모를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고 싶은 은퇴를 앞둔 분들, 바로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오늘 이 자료를 쭉 뜯어보니까 서류상으로는 좀 이상해 보이는 매물이 이 팍팍한 부동산 시장을 헤쳐나가는 굉장히 영리한 돌파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겠죠. 과연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그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곧 사라질 찰나의 기회일까요?